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급락이 나왔고 또 지난 주말 사이에는 한국 기업들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협력 확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시작을 할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까지 있어서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좀 받쳐준다면은 그래도 한국 증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여전히 투톱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박준영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꽤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좀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같이 가자 이건 거죠. 말하자면 최태원 회장도 지난주 때 제주 컨퍼런스 가가지고도 우리 반도체 영업이익률 매물이 너무 높다. 한 60% 정도 됐으면 좋겠다. 80% 무섭다.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AI도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사이클이 없어지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같이 가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원 정도 됩니다. 진짜 말이 안 돼. 규모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정말 천문학적이라는 숫자가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소위 9,500달러, 1,300조 원이 이게 누구한테 돈이 이익이 되는지까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모든 걸 다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 거, 저기가 줄 거, 데이터 센터로 나갈 거, 우리가 GPU를 살 거. 총 규모가. 네, 총 규모가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게 얼마냐 냉정하게 따지고 내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표도 잘 정리되어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의 삼성, SK하이닉스, 그다음 네이버 이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 회사 게다가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이긴 하거든요. 그죠. 네, 그 장소에서 실제로 무언가 다른 형태의 이 얼라이언스를 가져가는구나. 이 동맹이 가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앞서 이 두 분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저도 약간 무서웠거든요. 영업이익 80%. 자랑한 게 맞나? 그때 한 달 전에, 몇 주 전에 얘기 드렸지만 삼성전자 89조, 100조 남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자마자 급락이 시작됐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그렇듯이 실제로 이 반도체 업계든 AI 전체 통틀 업계든 다행스럽게 정치적 행사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반도체 제일 좋다고 하는 페미스 기업들, 그다음에 미국, 여기에 글로벌 허브와 데이터 센터에 우리 메모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 주가가 오를 건 안 오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장에 그다음에 거기에 의사결정해주는 뉴욕의 월가에 혹은 다양한 어떤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반도체, 메모리, 그다음에 팹리스, AI 여기가 같이 가는구나. 게다가 우리 플러스 요인, 제가 미리 준비를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중국의 기술력이 확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소위 얘기한 자유세계 서구 진영에서의 우리가 일원으로서 여기에 공급망에 정확히 들어가는구나. 네, 이것이 기존의 우리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소위 부품 혹은 소위 얘기해서 사이클릭 이것을 깰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은 반도체 업계에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이제 발표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반도체 업계에 있으면 삼성전자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 이런 거 있어요. 40년 너무 옛날 지금 나이가 나오시는데요. 네. 제가 그래 태어났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는 우리가 살아남겠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존해야 된다. 중진국 5천 국민 수도 5천도 안 되는데 해보겠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세계 글로벌 AI 3대 강국이 되겠다. 그다음에 근데 그게 우리의 일성이 아니라 미국도 필요하된다. 그다음에 AI 허브 기업들도 다 해야 된다. 이런 기업들 그 사진 보셨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책 의사결정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 다 나왔고요. 게다가 중요한 게 실리콘밸리 VC들이 나왔어요. 말하자면 이 형태가
단순히 기업 가치나 제조업 기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합쳐져서 AI라고 하는 끝날 수 없는 전쟁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 같이 간다는 선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역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 동료들은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그죠? 뭐 돈 잘 버니까 뭐 알겠어요. 역시 반도체 맞아요. 업계에 있으신 네.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죠. 이렇게 뭐 애국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삼성전자가 보니까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봤는데 브로드컴과 협력 소식이 있었고 맞아요.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흑자 뭐로 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삼성전자에 대한 좀 기대감이 더 크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요즘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TSMC 너무 물량이 많아서 그 물량을 결국에는 다른 기업들이 받아야 될 네. 텐데 삼성전자가 또 브로드컴과 협력 소식도 있었고 네.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실제로 산업으로 보자면 뭐 파운드리 쪽에 보자면은 일단은 HBM4의 로직 다이 쪽에 매출이 큰다는 건 맞을 거고요. 근데 그것은 현재 삼성 내부에서 메모리에 따른 경쟁력 강화인 것이고, 네. 지금 앵커님 얘기했다시피 브로드컴하고 300조 원 정도 되는 것이고 네. 금액으로 보자면 이런 계약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만이 메모리 파운드리가 다 있고요. 저희 토탈 솔루션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브로드컴이나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엔스로픽이 있었어요. 네. 그 지난주에는 오픈 AI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빅테크의 팹리스와 LMM 회사들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겠다. 물론 이것도 MOU입니다면서도. MOU, 네. 그렇지만 이것은 삼성전자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이제 부각이 된다. 소위 이제 세일즈를 오랫동안 했어요. 네. 삼성전자가 2022년에 안 좋은 사건 이후로 점유율이 계속 급락하고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만서도 이것에 굉장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 앵커님 얘기했다시피 풍선 효과가 맞아요. 네. TSMC라고 하는 거대 강국 정말 너무 센 회사가 네. 있고 마켓에 압도적인 1등. 압도적인 70%. 근데 딴 거 따져보시면은 그다음에 TSMC 빼고 유일하게 선단 공정 가능한 건 삼성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의 장점을 살려야 된다.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는 요거 말고는 외려 레가시 공정, 안정적인 공정은 미국 회사에 뺏기고 있어요. 네, 글로벌 파운드리나 인텔 쪽에 뺏기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는 중국이든 미국의 레가시든 간에 여기는 안 돼요. 무조건 선단 공정으로 가야 되고 가장 비싼 거를 팔아야 됩니다. 요것의 중요한 시그널인 것이고 결국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고품격의 고부가가치로 가야 된다. 네, 그래도 수익률도 높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웨이퍼 한 장에 한 3만 불 해요. 그러면 이게 한 나트면요 네. 보통 한 15억 하거든요. 한 나트가. 삼성전자 요만큼 가격을 못 받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나노라고 하는 것의 최선단 공정에 대해서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능한 건 딱 두 회사. 근데 이익은 대부분 TSMC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현재 이런 상태, AI 반도체, 메모리 연결된 반도체 이런 시장에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것이 이제 아마도 투자자분께서는 내년도에 정확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올해는 목표는 흑자 전환이다. 흑자 전환.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똑같이 투자자 쪽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렇게 빅테크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회사인 브로드컴 비즈니스 되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설계만 하는데 약간 그 락인이 돼 있어요. 뭐 설계하든지 통신 설계하든지 이럴 때 브로드컴 기술을 안 쓰면 안 돼요. 아주 냉정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가 협력한다? 그러면은 어려운 칩 설계할 때는 삼성 써도 되는 거네. 네, 이것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라 말하자면 기대감이 된다. 결국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주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을 말씀하셨는데 내년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의 그 경영진 목표도 내년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재도약의 원년이고 그걸 위해서 이 설계사들 그다음에 이제 설계를 더 딥하게 해주는 뭐 DSP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뭐 중국, 인도, 미국 할 것 없이 되게 많이 세일즈를 해놨어요. 말하자면 올해까지는 매출을 늘리는 상황이다. 영업이익보다는. 내년도부터는 좀 더 업계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은 사실 시장에서는 뭐 되면 좋고 안 됐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니까이라는 사실 어떠한 인식 같은 게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뭔가 도약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번 해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안에서 어떠한 발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에 뭐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 발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투자가 잘 되고 있는지 아마 투자자들은 굉장히 깐깐하게 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두 가지를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로 돈을 버냐.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돈을 투자하냐. 이 두 가지 관점이겠죠, 결국은. 네. 그래서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거, 소위 이제 그들이 얘기했던 클라우드 애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 저도 잘 모르는데요. 기업의 B2B 시장에 이쪽에 AI 클라우드 단계에서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만큼 유지되고 거기에 소위 코퍼랩을 포함해져 있는 기술이 소위 AI로 돈 벌고 있니? 라고 하는 쪽이고 우리가 이제 에이전틱 AI를 주로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서 이미 기업 안으로 제일 많이 들어간 게 MS 소프트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큼 됐냐. 그래서 이것이 실제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가이던스가 보통 지금 한 870억 달러 정도 생각하거든요. 네.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거를 넘을까 말까. 이게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캐펙스 투자는 얼마일 것이냐. 그게 우리나라 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요 발표로서 말하자면은 그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애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구글도 떨어졌고. 왜냐하면 그 모든 빅테크나 소위 그동안 잘 나갔던 그 설계사들이죠. 소프트웨어사들이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결국에는 AI 에라가 와서 이 시대가 와서 반도체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많이 그죠? 되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구글도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원래 예상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2천억 달러 정도 했는데 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는 1920억 달러 정도 했었는데 아마도 구글 정도 수준을 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회사들끼리도 경쟁하고 미국도 경쟁하고 그죠. 그건 뭐 그냥 기업 간 국가 간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플레 아무것도 따질 거 없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돈을 누가 많이 써서 네. 여기서 누가 먼저 깃발을 잡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니까 아마 돈을 엄청나게 쓰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투자하신 분께서는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은 주로 뭐 단일 종목이나 아니면 미장에서 뭐 QQQ 이런 거 넣으시겠죠, 주로. 그런 분들은 좀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겠지만 우리 같이 이제 주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의 탑2 쪽으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투자 여력이 있구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는 걸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들도 어쨌든 AI를 구축해 나가고 그걸 에이전트를 만들어 가간다.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추가되어진 사이클의 연동성으로 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본다면은 네. 어쨌든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시기의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뭐 한국의 투탑 기업들 이런 그렇죠. 기업들 잘 봐야 될 테고 결국에 돈 쓰는 기업들이 나중에 되면 돈을 더 잘 벌 텐데 맞아요. 그 기업들이 또 언제 이게 수익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중국에서 CXMT가 상장을 하고 그렇죠. 뭐 중국 CXMT가 상장하면 또 그 돈으로 뭔가 투자를 하겠죠. 맞아요. 결국에는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한국 기업들에게는 좀 위협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메모리 쪽으로 봤을 때에서 D램과 낸드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네. 일단 CXMT는 아시겠지만 메모리 중에 D램 회사고요. 근데 이제 CXMT는 삼성하이닉스처럼 탑3 기업하고의 기술 차이는 꽤 나는 편입니다. 앞서도 잘 나왔지만 점유율이 38, 29, 22, 한 8 돼요. 38, 29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주로 이제 거의 70%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점유율 8% 늘어났다는 게 곧 이게 막 마켓은 그대로인데 8%까지 된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메모리 시장이 작년 대비 2배가 성장할 예정이에요. 마켓 사이즈가 커지니.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메모리 품귀이다 보니까 CXMT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것이 있다. 두 번째, 바로 낸드죠. 낸드는 양찌 메모리인데 네. 메모리 중에 낸드는 조금 더 가치가 조금 덜한 편이 있기도 한데 기술력도 조금 더 내려가는 편이 없지 않아서 양찌 메모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보통 삼성자이니스가 30, 20, 나머지 회사가 50 가져가는 거예요. 13, 14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양찌 메모리가 기술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견제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가는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전히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HBM과
서버용 D램을 유시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D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차이는 좀 있다. 너무 이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긴 한데 네. 그래서 최태원 동일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메모리 2배 늘려서 중국 눌러버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간다. 그다음에 우리 영업이익이 너무 높다. 늘려더라도 우리 주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스 좀 떨어지더라도 퀀터티 올라가거든요. 이런 전략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금 중국하고는 게임을 한번 해야 된다. 이게 약간 미국에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건 되게 유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네. 고부가치 가야 된다. 네. D램은 괜찮다, 낸드는 같이 가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할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죠. 전략은요? 라는 질문일 텐데 이게 참 진부하면서도 따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똑같은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제가 이제 7월 초에 어떤 방송에 나와서 이제 장마철이 시작됐다 했습니다. 비가 내려서 주식이 너무 무거워서 그날에 봤던 삼성전자 주가 나오고 8% 떨어졌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변동성. 지금 봤더니 3개월 전 가격이에요. 딱 대부분 투탑의 주가 가격이 장마 끝났고요. 그다음에 빅테크 실적들을 봤을 때 문제 없다. 게다가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이긴 하지만 어떤 이벤트도 나왔다. 중국도 도움 준 겁니다. 중국 AI 만만치 않다. 결국에 AI 전쟁은 끝이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월가나 외국 자본들이 봤더니 누가 제일 중요해? 메모리가 되게 중요하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실제 삼성자이닉스 엄청 많이 떨어진 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언제 들어올까라는 여부를 언제 외국이 들어올까 맞춰서 해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건 지금부터 이제 약간 이제 돈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근데 내비두시거나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 빚내지 마시고 일단은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좀 정리해 보자면요, 뭐 다들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하고 계실 것 같고 사실 거의 준비는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 시기에 맞춰서 사실 자금 들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내렸을 때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박준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